이 시간에는 현재 시점으로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전기공사업에 특화된 100년 기업을 위한 승계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내가 만든 회사를 어떻게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보스기업연구소 대표 장우석입니다. 제 이력을 먼저 소개하자면 KB국민은행에서 23년간 기업금융관리 및 담당으로 근무했었으며 현재는 삼성생명 GFC 사업부 경인지역단의 기업자문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을 컨설팅하는 자보스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가업승계 노하우와 절세 전략을 통해 많은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실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창업보육과 창업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승계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의 내 인생을 바치고 땀방울과 핏방울로 일구어낸 내 회사. 어느덧 뒤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나이가 들어버렸고 회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져버렸다.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회사를 접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기업 가치가 커져버려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내라 하고 내 자녀한테 물려주지 뭐 라고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이 또한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모은 내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만 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생명과도 같은 내 재산과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가업을 세금으로 많이 뜯기지 않고 나는 아직 팔팔해서 승계하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자녀가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일러 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승계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최적의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전기공사업의 경우 승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다른 업종과는 다른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을 승계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전기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 원부터 10억에 이르기까지 자본금액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자본금의 최소 금액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자본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법인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1년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속의 과정이 끝난 후 자녀가 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되어 가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이미 법인의 재무가 엉망이 되어 자본이 잠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면허를 유지 못해 입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자본금 유지에 대한 사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무비율 관리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입찰을 위해 기업의 경영상태 비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인데 갑작스런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유동비율은 무조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재무비율이 낮아지거나 뒤틀어지고 그에 따른 기업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되어 입찰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듯 준비 없는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업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세무가 아닌 기업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미리 승계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업 승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미리 주는 기술, 주식증 여특례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에게 내 주식의 일부나 전부를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 주식증 여특례 제도를 활용한다면 증여세 10%로 가업의 승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살아생전 증여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강력한 10%의 마법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 가치로 평가하여 그 평가 가액에서 증여할 주식의 가액 중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증여가액 120억까지는 10%의 단일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증여 대비 약 80%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정산하지만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여 미래 가치의 상승분을 증여 시점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지금의 기업은 이미 그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어선 지금의 기업은
향후 그 가치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업승계 주식증여특례 제도는 미래기업 가치의 상승분까지 오늘의 가치로 세금을 확정짓는 가장 강력한 10%의 마법을 가지고 있는 매우 전략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증여특례 제도가 살아생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가업상속공제는 나의 사후에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재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가업을 승계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10년 이상의 경영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지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부분 외에도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핵심입니다. 5년간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5년간 고용인력의 90%를 유지해야만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기술인력 중심이라서 타 업종 대비 사후관리에는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기관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은 대표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최대 600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주식증여특례 제도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기업의 주식 지분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수를 몇 명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님들께서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직원이나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와서 발기인 수를 맞춰 법인을 설립했었습니다. 발기인과 임원은 서로 다른 조건이었음에도 그들을 등기 임원으로 등기하고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 또 다른 지인이나 직원들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하고 주식은 서류상 액면가로 양수도하여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행위가 바로 명의신탁 주식이 되어 지금 우리 대표님들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해 얼마 전까지도 직원, 친척, 지인을 동원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법인 설립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해가면 그에 따라 기업의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액면가 5,000원이었던 주식의 가격도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 한 주당 5,0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몇십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까지도 상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의신탁 주식이 가업을 승계할 때나 주식을 찾아오고자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법인에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명의신탁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 분쟁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해당 사유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끙끙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명의신탁의 정리 방법으로는 국세청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도 있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통한 저비용 실명 전환 전략 등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법인마다 그 실행 가능성 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했다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을 면할 길이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촘촘하게 발달해서 기업의 자본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추적이 되고 있으므로 예전처럼 자금 출처 없는 액면거래로 주식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듯 명의신탁 주식은 많은 법인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리해야만 하는 숙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주식 회수를 계획하시거나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행 전에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일반 증여와 증여특례를 활용한 경우의 증여세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증여재산 가액은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기준으로 주식 증여가액이 100억 원입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해당 적용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약 45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증여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100억 원의 증여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과표금액은 90억 원이 됩니다. 120억 원까지는 10% 세율로 적용하므로 산출 증여세액은 9억 원이 됩니다. 100억 원의 증여가액을 일반 증여로 하는 경우 45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100억 원의 증여가액을 증여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9억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증여보다 약 36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증여특례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승계를 계획하신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은 주식증여 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있는 방법들 외에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이란 세금에 대한 절세 방안이 우선시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주식 취득과 감자의 방법입니다. 주로 명의신탁을 정리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 주식을 소각하여 감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법인 자금으로 주식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취득 자기 주식을 소각하여 남아있는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액면으로 감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통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전략입니다. 둘째로는 이익 소각을 통한 법인 자금의 개인화 이전 방법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금이 거의 없이 인출하여 대표님의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의 승계자금인 세금 납부재원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핵심 로직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주식 6억 원어치를 증여합니다. 이때 공제금액 범위 내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그 주식을 6억 원에 다시 사서 바로 소각합니다. 배우자는 취득가액이 6억 원이고 판금액도 6억 원이므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배우자 간 최근 10년간의 증여금액을 따져서 금액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익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이 감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식을 소각하던지 주총 결의를 통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고 이런 경우 정관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회사 통장에서 자금을 뺐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내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익 소각과 증여 특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자녀법인 창업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법인을 물려주는 게 너무 무거운 경우, 즉 물려주기에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새로 길을 뚫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는 자녀 명의로 별도의 정기공사 법인을 설립합니다. 기존 법인이 가진 기술력이나 네트워크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며 자녀 법인을 키워가는 전략으로 나중에 기존 법인과 합병하거나 자연스럽게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및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한 거래 가격과 사업 논리를 만드는 것이 자녀법인 창업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100년 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골든타임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과 전략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기업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기업 가치 평가와 주식 현황, 그동안의 주식 양수도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가치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조절하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기 주식 취득, 이익 소각, 배당 등이 가능하도록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정관안에는 반드시 상법상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회사에 맞는 승계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 후 확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옆에 회사가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대표님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실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업마다 그 조건이 다 다르고 지금까지 움직여온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단계별로 진행해야만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대한 가업승계의 종류와 전략, 감자와 이익 소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승계를 계획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현재 우리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준비된 승계는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상속은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자보스 기업연구소는 기업의 개별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을 정밀 진단하고 대표님의 계획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